싸움이야? 나도 끼어야지. 다들 모여. 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 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은 우리 본성의 악한 천사입니다. 이 책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먼저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인간은 점점 폭력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점점 선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감정이입, 자기통제, 도덕감각, 이성, 이렇게 4가지 성품이 인류를 더 선한 세상으로 이끌고 있다고 하지요. 이 주장을 하기 위해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최대한 정리하고 얻을 수 있는 자료와 통계를 살펴봅니다. 빌 게이츠가 이 책을 엄청 추천했었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극찬과 함께요. 하지만 우리 본성의 악한 천사는 세상 무해할 것 같은 이 책을 사정없이 비판합니다. 이 책 저술에 참가한 사람들은 총 17명의 역사학자인데요. 정말 사정없이 후드려 팹니다. 이 정도면 비난도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요. 선사시대의 역사학 기준이 잘못됐다고 때리고, 인용한 통계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때리고, 핑커가 가진 역사적 관점이 오래됐다고 때리고, 주장이 너무 백인 남성주의적이라고 때리고, 러시아, 일본의 사례를 들며 역사는 복합적인 거라고 때리고, 독일의 사례는 못 가져왔다고 독자들에게 사과하며 때립니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와 우리 본성의 악한 천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읽기 어려워 보이는 두께와 제목과 디자인을 가졌지만 사실은 정말 읽기 편하다는 공통점이요. 츤데레가 책의 모습을 한다면 꼭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일단 우리 본성의 악한 천사는 총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마다 기승전결이 완전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쓴이가 다르고 주제도 달라서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도 있죠. 어느 꼭지는 읽기가 좀 어려운 꼭지가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모두 쉽게, 짧게 읽어지는 편입니다. 장마다 주제가 모두 반복되는 것도 책 읽기를 편하게 해줍니다. 스티븐 핑커의 잘못된 역사적 관점, 편협한 폭력에 대한 정의, 틀린 통계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읽는 게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표지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이 책은 트위터에서 출판사가 시안 공개를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번 시안을 기대했는데 3번 시안으로 책을 출판했죠. 실제로 보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반짝거리는 유광에 검은색, 짙은 보라색 조합이 정말 멋지거든요. 그리고 제본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두께에 비해서 정말 읽기 쉬웠습니다. 페이지가 정말 읽기 편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아까 내용도 제법 읽기 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책의 만듦새도 편한 독서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안팎으로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는 무척 두꺼운 편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일단 책 전반에 걸친 주장이 탄일한 데다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인간의 폭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를 통째로 조명합니다. 선사시대부터 중세까지는 주로 사례와 기록을 살펴보고 근대에서 현대까지는 남아있는 통계와 데이터를 살펴보지요. 그리고 문장도 읽기 편해요. 잘 썼습니다. 그 엄청난 두께에도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분명한 이유가 있는 책은 확실합니다. 우리 본성의 악한 천사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전면에서 부인합니다. 인간이 점점 선하게 진보하고 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정신이란 슬라이드 움직이듯 선형적으로 발전하거나 퇴보하는 것도 아니며 핑커가 논거로서 선택한 통계 자료들도 기준이 다르거나 반박 증거를 무시한 자료를 썼으며 그나마 18세기 이후로는 인권이 발전했다는 걸 동의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한 커다란 피해 투쟁을 무시하고 있다면서요. 그 중에서도 이 책의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핑커의 책이 끔찍하다고 이야기하는 점은 바로 역사관입니다. 역사학은 크게 4번의 패러다임을 겪고 현재 들어와서 한 번 더 바뀌었는데요. 기본적인 역사학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인물 중심의 역사학이죠. 정치, 외교, 전쟁 등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유명 인물들의 생애와 흥미진진한 활동을 연대손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쉽게 볼 수 있는 역사학이죠. 역사의 경로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함의를 담아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대 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 혼합이 일어났죠. 과거부터 미래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이 조물주의 우주적 의지 혹은 목적에 의한 활동이라는 인식을 전파하기 위해 정리된 역사관입니다. 세 번째 전환은 19세기 계몽 사상가들이 제시한 역사학입니다.
과거의 교훈을 통해 현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역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들 하니까요. 특히 국가를 통치하고 전쟁을 수행하며 번영 혹은 그 비슷한 것들을 이루는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 역사를 공부한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네 번째 패러다임이 완성됩니다. 바로 휘그주의입니다. 휘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사는 진보의 연속이라는 속성입니다. 세계는 꾸준히 진보하여 미래는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주장하죠. 문제는 진보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태도인데요. 역사를 선과 악의 투쟁으로, 진보와 퇴보의 다툼으로 보고 항상 선, 진보의 승리로 귀납되는 운명을 다룹니다. 역사를 이미 결론을 내놓고 판단하는 크게 잘못된 역사관이죠. 그래서 오늘의 역사 연구에선 위의 네 가지 중 어떤 것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과거에 살았던 민중들, 역사를 지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험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여성, 소농, 노동자, 빈민, 소수민족들이 계급적,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정체성 때문에 역사에서 배제되는 것이죠. 최근의 역사관은 인류 경험의 총합을 기록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 변화가 가져온 가장 고무적인 점의 하나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상상하고 조사한다는 발상입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추악한 것을 비롯해서 더 정확한 과거의 감각을 전달하는 더 풍부하고 더 흥미로운 역사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는 아직도 휘그주의적 역사인식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선형적 스토리텔링, 전반적인 진보적 해석, 과거의 복잡성을 단일한 도덕적 궤적 속에 포함시키려는 의지, 오늘날의 사회가 가장 자유롭고 공정하고 안전하고 풍요롭다는 복음주의적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과거를 무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중심, 다수 민중 중심의 역사를 배제한 채 서양 유럽 백인 중심의 역사관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심리학자가 제대로 된 역사 공부 없이 이렇게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다며 힐난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공부가 많이 되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성의 악한 천사는 스티븐 핑커가 휘그주의를 주장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진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통계를 무척 잘못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핑커의 책은 통계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쓰는 기법들의 사례집으로 써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들도 세 가지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그 첫 번째 사례, 집계 기준이 다른 통계의 이용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지만 중세 때보다 현재 살인율이 줄었다는 주장을 예시로 살펴봅시다. 중세 이전의 통계 수치는 기소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현재 통계는 판결을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7명의 살인자가 있었고 10명의 피고인이 있었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중세 이전은 고발된 10명의 살인자가 무고한 사람을 포함해 모두 살인자로 집계되고 아마 10명 모두 처벌당했을 겁니다. 현재는 고발된 10명 중 유죄로 판결받은 사람만 통계로 남죠. 만약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이 중 3명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살인은 3건만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살인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살인 판결을 집계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수로 집계를 해야겠지만 그건 또 정확한 통계가 남아있지 않죠. 그런 부정확한 통계 속에서 핑커는 미디어나 문학이 만들어 놓은 선입견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핑커는 현대인들의 심성을 강조하기 위해 선사, 중세시대 사람들은 무척이나 잔인했다고 말하지만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이전 세대 사람들이 잔인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제대로 살펴보면 중세 후기에서 처형과 고문은 인구 대비로 따지면 무척이나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지표를 사용한다고 해도 집계 방식이 똑같은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통계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꼭 통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착해진다는 주장, 논리적으로도 납득하긴 어렵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선형적으로 바라볼 순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역사학자들의 말까진 듣지 않아도요. 두 번째 사례, 똑바로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지표입니다. 핑커는 살인을 폭력 전반의 지표로 이용합니다. 살인은 보편적으로 모든 문화에서 범죄이기 때문에 비교 연구와 장기적 연구에 적절해 보이죠. 다만 살인율과 폭력엔 고정된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살인율을 폭력으로 도치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폭력의 범위 자체도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1차원적인 의미는 사람 혹은 재산에 상해나 손상을 입히는 물리적 강제력 행사이지만 감정적, 심리적, 성적 혹은 물질적 피해, 심지어 환경적 피해까지 포함한다면 폭력의 범위는 훨씬 넓어지죠. 같은 성적 폭력이라고 해도 최근엔 아동성학대, 국제인신매매, 사이버 폭력과 같이 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이렇게 넓게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 사회의 폭력이, 성폭력이 이전과 비교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반문이 나오는 것이고요.
하고요. 실제로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악한 천사에선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폭력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정의했다는 것을 꾸준히 문제 삼습니다. 마지막 사례, 통계 지표에 대한 신빙성입니다. 핑커는 FBI의 강간률 지표를 가져옵니다. 1973년도부터의 데이터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죠. 이 책에서 핑커는 이런 말도 합니다. 과거에는 강간이 자주 은폐되었고 사소하게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여성들이 더 기꺼이 신고하기 때문에 실제 감소율은 더 클지도 모른다. 하지만 악한 천사에선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성폭행이 줄었다곤 절대 말할 수 없다고요. 우선 통계의 근본적 문제성을 지적합니다. 집계 범위에 대한 결함이 있다고요. 병원 같은 기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노숙자들, 소수 집단 여성이나 성매매 여성 등 성폭행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일부 집단이 해당 통계엔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강간 신고 건수들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아직 성폭행 피해자들이 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밝혀졌으며 오히려 신고율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통계들을 찾아본다면 성폭행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비단 성폭력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해당 통계는 믿을 만한가에 대한 질문과 그 통계를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밝혀내죠. 그리고 주장에 끼워 맞추기 위해 편향된 통계를 스스럼 없이 사용하고 과신하는 점을 무척 비판합니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처럼 시계열을 펼쳐놓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걸 파노라마식 서술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파노라마 서술식 책은 익숙하실 거예요. 총균쇠도 있고 피케티의 20세기 자본도 있었죠. 사피엔스도 같은 서술을 하고 있고요. 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심화되는 요즘에 이런 책들은 흥미를 유발할 만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다량의 정보를 종합해 인간 본성과 인류 역사에 관한 전반적 이야기를 제시하고 소개하죠. 이런 파노라마식 책들과 핑커의 책은 서술적인 면에선 동일하지만 매우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고 저자들은 말합니다. 바로 메시지와 근거가 향하는 방향이라고요. 다른 책들이 데이터에서 현상을 발견하고 저자의 주장을 내비치는 정도에서 끝이 났다면 핑커의 책은 세상은 발전하고 있다는 주장에 데이터를 끼워 넣었다는 것이죠. 데이터에서 주장을 끄집어낸 것과 주장을 위해 데이터를 우겨나온 것의 차이죠. 하지만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의 작은 동생 같은 책이 한 권 떠오릅니다. 논지를 풀어나가는 방법이나 주제가 아주 비슷한 책이 한 권 있었죠. 바로 핑커와 빌 게이츠가 동시에 추천했었던 팩트풀리스라는 책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팩트풀리스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주제가 달라요. 팩트풀리스는 세상을 편향 없이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선입견, 평양이 실제 데이터와는 무척 다르다고요. 현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는 주장을 하지요. 부정적인 시각으론 삶의 원동력을 갖기 힘들다고, 나의 행동, 우리의 행동은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죠. 통계 데이터를 최대한 현대 데이터로 많은 국가의 데이터를 참조한다는 점이 또 크게 다르다면 다른 점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파노라마 서술 도서들을 통째로 놓고 비교를 해보니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가 가지고 있는 논거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주장에 대한 선의만큼이나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우리 본성의 악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북극 서점 2023년 올해의 책 후보를 만나보셨습니다. 제가 이 책이 정말 좋았던 점은 역사학의 발전 과정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사람을 보기 위해 역사학도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었고 그렇게 찾은 방법이 바로 무시되고 배제되던 사람들을 조명하는 것이란 문장은 정말 가슴을 울렸습니다. 세상은 점점 선한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다는 주장은 일견 빠져들고 싶을 정도로 멋있지만 많은 걸 왜곡하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보단 많은 사람들의, 잊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들이 펼치는 싸움 구경이 재미있기도 했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